조니 소말리의 사과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소녀상의 의미를 몰랐고 자신의 미국 구독자를 위한 재미로 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며 진정성이 없다면서 울분을 터뜨리는 이탈리아 여성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감동 포착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엘리사 비안키라고 합니다. 도시 안전 설계를 연구하는 로마의 여성 건축가입니다. 최근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로마의 겨울이 되면 유난히도 일찍 어두워집니다. 책상 위 컴퓨터 화면에는 제가 설계한 최신 도시 안전 시스템의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한 새로운 감시 체계, 얼굴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가로등, 즉각적인 신고가 가능한 비상벨 시스템까지. 완벽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었습니다. 한숨과 함께 마우스를 움직이던 제 시선이 벽면의 디지털 시계로 향했죠. 오후 5시 15분, 10월의 로마에선 이미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가방 바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2주 전 그날도 이맘때쯤이었어요. 지하철 게이트역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걸음을 빨리 하면 빨리 따라오고 천천히 걸으면 천천히 따라오는 발소리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다행히 그날은 근처 약국으로 뛰어들어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 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퇴근하기, 악수할 때 쥐고 있던 열쇠를 놓지 않기, 이어폰은 한쪽만 끼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 불문율들이 이제는 제 생존 수칙이 되어버렸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퇴근길에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계한 이 모든 안전 시스템들이 과연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불안한 걸까? 어깨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가 제 것인지, 타인의 것인지 확인하면서 걷는 이 현실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석 파트너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도면 검토가 끝났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는 제 안전 설계가 항상 완벽하다며 로마 시의회에서도 극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하다니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설계한 안전 시스템이 완벽하다면 왜 로마의 여성 범죄는 늘고 있을까요? 왜 저조차도 이 도시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CCTV를 아무리 늘려도 비상벨을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불안감을.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공포를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사무실은 분주해졌습니다. 여성 동료들은 둘셋씩 짝을 지어나갔고 혼자 사는 한 명은 우버를 불렀으며 또 한 명은 남편에게 픽업을 요청했죠. 창밖으로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손에 쥐었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며칠 전 뉴스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로 범인을 제압하려 했지만 오히려 빼앗겨 피해를 본 여성의 이야기였죠. 이게 최선일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도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죠. 첨단 기술로 가득한 이 도면이 왜 이렇게 무력해 보이는 걸까요? 천천히 도면을 닫으며 오늘도 어김없이 우버를 불렀습니다. 제가 설계한 이 도시가 언제쯤 진정으로 안전해질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요.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타려고 피우미치오 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아시아 도시 안전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제 연구를 발표하고 오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때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비행기 이륙 30분 전 갑자기 기체 결함이 발견됐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다음 항공편은 이틀 뒤였고 그나마도 인천공항을 경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컨퍼런스 시작까지 시간이 빠듯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서울에서의 18시간 대기, 처음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에서 컨퍼런스 발표 자료나 다듬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호텔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우연히 보게 된 뉴스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 외국인 유튜버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추태를 부렸다는 내용이었는데 놀라웠던 건 그 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그를 추적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마치 잘 짜인 영화 같았어요. 특히 여러 시민들이 그를 찾아가 참교육하는 장면에서는 입이 떡 벌어졌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펼쳐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도시 안전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궁금증이 커졌어요. CCTV나 비상벨 같은 물리적 시스템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늦은 저녁 호텔 앞 편의점에 들렀는데 여성 직원 혼자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더 신기했던 건 그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어요. 호신용 스프레이를 손에 쥐고 있지도 않았고 뒤를 돌아보며 걷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싱가포르 컨퍼런스 주최 측에 메일을 보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다고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건 싱가포르의 스마트 시티 시스템이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의 이 특별한 도시 문화가 어떻게 형성된 건지 그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우연한 경유가 제가 찾던 답이 될 수도 있겠다고요. 로마에서 수없이 그려봤던 도시 안전 설계도에는 없던 무언가가 이곳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아웃 시간을 일주일로 연장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중구의 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봤던 그 소녀상이 있는 곳이었죠. 아침 일찍이었는데도 아버지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 소녀상 주변을 조용히 청소하고 계셨어요. 건축가의 눈으로 보니 소녀상의 배치가 특이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소녀상을 살펴보시는 분께 조심히 말을 시켰습니다. 이곳 근처에 사시는데 퇴직을 하셨다고 하셨죠. 가끔 시간이 나면 오셔서 소녀상을 관리하신다고 했죠. 제가 외국인이란 걸 아시고는 영어로 이야기를 이어가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간 소녀들을 기리는 상징이었죠. 맨발은 그들이 강제로 끌려갈 때의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해요. 주먹 쥔 손은 분노와 의지를, 텅 빈 의자는 아직도 정의를 기다리는 할머니들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꾸 눈물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와 위안부, 할머니들이 같은 또래라며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도 하셨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고 겨울이면 목도리를 둘러준다고 해요. 꽃이 시들면 새 꽃으로 바꾸고 리본이 낡으면 새 것으로 교체한다고 했죠. 마치 실제 소녀를 돌보듯이요. 그분은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도시를 지킨다고 믿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도시 설계 노트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도시의 안전은 벽이나 카메라가 아닌 시민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로마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깨달음이었죠. 역사의식이 만들어낸 시민의식이 도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건축가로서 수많은 안전 시스템을 설계했지만 이렇게 강력한 보안 시스템은 처음 봤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사의식이 만들어낸 이 무형의 방어망은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견고해 보였으니까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캐나다인 그레이스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는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지 5년 됐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하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은 특별하다고 해요.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와서인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놀라울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네요. 지난주에도 그가 본 광경인데 한 취객이 여성을 괴롭히고 있었대요. 순식간에 주변 남성들이 모여들어 질서정연하게 상황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는 자기 나라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며 감탄했어요.
특히 예비군들이 자발적으로 순찰을 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하더군요. 군대에서 배운 규율과 협동심으로 자연스럽게 도시를 지키고 있다고 했죠. 그들에겐 이게 그냥 일상이라고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며칠 전 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외국인 유튜버를 추적하던 시민들의 움직임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체계적이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규율과 협동심이 자연스럽게 도시 방위 시스템이 된 거죠. 처음 만난 그레이스와 한국에 대해 얘기도 하고 저녁까지 먹고 헤어졌어요. 강남역에서 저녁 약속을 마치고 나왔을 때가 밤 10시였어요. 처음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혼자 걸어봤습니다. 해가 저문 시간에 혼자 걷는 건 로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서는 그다지 두렵지 않더라고요. 평일 밤인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저처럼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누구 하나 뒤를 돌아보며 걷지 않았고 가방을 꼭 쥐고 있지도 않았죠. 24시간 영업하는 카페에는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편의점에서는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었어요. 로마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광경인데 이곳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로마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긴장했죠. 하지만 그건 순찰 중이던 시민 경찰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시더군요. 근처 편의점에 들러보니 벽에 여성 안심기가 서비스 포스터가 붙어 있더군요. 늦은 밤에 불안할 때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로마에서는 경찰을 부르면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거리를 걸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안전은 CCTV나 비상벨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편의점 아저씨의 따뜻한 시선, 순찰하는 시민 경찰의 발걸음,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에 보이지 않는 안전망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새벽 3시 숙소 근처 포장마차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옆자리에는 퇴근길에 들른 듯한 여성분들이 편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홀로 장사를 하시는 할머니께서는 편안한 얼굴로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네주셨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불현듯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진정한 도시 안전은 첨단 장비나 시스템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동안 제가 설계했던 모든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우연히 한국에 숨겨진 안전망을 발견한 날이에요. 아침 일찍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깃발을 들고 서 계시더군요. 제가 길을 헤매는 모습을 보시고는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알고 보니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시는 분이셨죠. 처음엔 할아버지의 영어 실력에 놀랐는데 알고 보니 외교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신 퇴직 공무원이셨어요. 로마에도 방문한 적이 있으시다면서 로마의 추억을 즐겁게 들려주셨죠. 은퇴 후에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게 생활의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동네마다 이런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해요. 은퇴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아침 저녁으로 순찰을 도신다고 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분들이 순수하게 봉사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를 통해 동네 자율방범대 활동에 하루 동안 동행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낮에는 놀이터와 공원을 돌면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저녁에는 여성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살피는 일이었죠. 자율방범대 아저씨들은 각자 맡은 구역이 있었어요.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더군요. 어떤 분은 학교 앞을 전담하고 다른 분은 골목길을, 또 다른 분은 공원을 맡아서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분들의 네트워크예요.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단체 채팅방으로 즉시 공유하고 인근 지역 자율방범대에도 연락이 가더군요. CCTV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감시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새로운 얼굴들이 합류했어요. 퇴근한 회사원들이었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동네를 지키는 분들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여성 자율방범대원도 있었어요. 특히 여성들의 귀가 시간에 맞춰서 순찰을 도신다고 하더군요.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시는 이유를 여쭤봤더니 다들 비슷한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딸과 아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동네를 만들고 싶다고요.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아내인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이분들을 거리로 이끈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순찰을 돌 때였어요. 한 여학생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율방범대 아저씨들은 그 학생이 집에 들어갈 때까지 멀찍이서 지켜보고 계시더군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누군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본 건 단순한 순찰 활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도시의 숨은 천사들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안전망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한국의 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하루 종일 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정리하면서 로마에서 제가 설계했던 도시 안전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제 설계도를 펼쳐놓고 보니 웃음이 났어요. CCTV는 얼마나 많이 설치해야 하는지, 비상벨은 몇 미터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스마트 가로등은 어떤 각도로 설치해야 효율적인지 모든 게 너무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보안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기서는 첨단 장비보다 더 강력한 것들이 도시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역사의식으로 무장한 시민들, 군대에서 배운 규율로 서로를 지키는 예비군들, 자발적으로 거리를 지키는 자율방범대, 이런 게 진정한 도시 안전 시스템이었던 거죠. 저는 제 설계도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그려 넣었어요. 인정 네트워크라는 제목을 붙였죠. CCTV가 설치된 곳마다 순찰도는 시민들의 동선을 표시했고 비상벨 주변에는 편의점과 포장마차 같은 심야 영업장의 위치를 적어 넣었어요. 스마트 가로등 옆에는 자율방범대의 거점을 새로 배치했죠. 신기했어요. 기계적인 시스템 위에 인간적인 요소들을 더하니 도시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이더군요. 딱딱한 도시 설계도가 따뜻한 온기를 품은 지도로 변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런 시스템이 위에서 아래로의 명령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로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는 항상 정부나 경찰에 의존하려고만 했으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마지막 수정을 마쳤습니다. 제가 새롭게 그린 도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은 이제 주역이 아닌 조연이 되었죠. 대신 시민들의 일상적인 움직임이 도시를 지키는 주된 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 노트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도시의 안전은 시민의 의식 수준과 비례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게 결국 사람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더 많은 CCTV, 더 발달된 기술, 더 복잡한 시스템.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시민들의 마음가짐이었던 거죠. 마음이 무거운 건 로마에서 과연 이 방법이 통할까? 라는 강한 의문이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던 중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조니 소말리의 사과 영상이었는데 사과하는 모습이 전혀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국 구독자들을 위한 재미로 한 행동이었고 소녀상의 의미를 몰랐다고 했다는데 과거 영상들을 찾아보니 명백한 거짓말이더군요. 그가 한국에 입국한 후 첫 번째로 올린 영상부터 소녀상을 찾아가 외설적인 행동을 했고 심지어 영어로 정확하게 위안부 조각상이라고 지칭까지 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사과 직후의 행동이었어요. 자신을 추적하던 한국 유튜버에게 오히려 자기 덕분에 구독자가 늘었다며 조롱하듯 말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디스코드 채팅방에서는 자신을 체포한 한국인을 노숙자라고 비하하고 불쌍한 한국인을 도왔다는 식의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짓을 했더군요. 원자폭탄 투하를 조롱하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2번이나 체포됐다가 사과하고 도망간 뒤 필리핀에서 일본인들을 비웃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지금 그의 사과에 대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차갑더군요. 특히 600만 구독자를 가진 미국 유튜버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의 대응을 지지하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고 해요. 처벌이 두려워하는 가식적인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대응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책임감이자 공동체를 지키려는 시민의식의 표현이었던 거죠. 소녀상을 지키려 나선 시민들, 증거를 수집하고 공유한 네티즌들, 법적 대응에 나선 단체들,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를 냈어요. 다행히 한국에서는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고 하네요. 불법 약물 소지 혐의까지 추가되어 이번에는 일본에서처럼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역사를 모독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될 것 같아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계하는 도시 안전 시스템에도 이런 시민의식이 녹아들어야 한 텐데 라고요. 역사를 기억하고 공동체를 지키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정한 안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로마로 돌아가기 전날이에요. 아침부터 짐을 정리하면서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도시 안전 시스템을 연구하러 왔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유튜브 뉴스에서는 조니 소말리의 가짜 영상이 화제라고 나왔어요. 소녀상 앞에서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돌아서서는 한국인들을 비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의 태도는 마치 제가 로마에서 그토록 비판했던 도시 안전 시스템과 닮아 있더군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진정성이 결여된 채 형식만 갖춘 모습이요. 이번 여행에서 깨달은 게 있다면 진정한 안전은 형식적인 사과처럼 겉모습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CCTV를 아무리 많이 설치하고 비상벨을 아무리 촘촘히 배치해도 그것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한국에서 본 건 진정성이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첨단 장비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존이 소말리는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의 일탈이 오히려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그의 무책임한 행동이 책임감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었죠. 짐을 정리하다 문득 처음 봤던 그 소녀상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청동 위로 내리쬐던 아침 햇살, 그리고 묵묵히 청소하시던 시민의 자발적인 모습까지. 그때는 몰랐지만 그 장면 속에 제가 찾던 모든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이면 로마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만드는 안전망, 역사의식이 만들어내는 책임감,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진정한 도시 안전의 열쇠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요.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맑고 거리는 평화롭네요. 어쩌면 제가 찾던 미래의 도시 안전 시스템은 최첨단 기술이 아닌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조니 소말리 은근슬쩍 사과하는 척하면서 넘어가려고 한 모양인데요. 아직 벌을 받는 건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